자,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자, CS6 버전 그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제를 열고 하나하나 작업을 하도록 하죠. 자동으로 이미지의 흑백 포인트 레벨을 조정합니다. 라는 부분에 포토라는 예제를 열겠습니다. 자, 요 문제를 제가 조금만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이미지 포인트 레벨을 조절한다고 했는데 포인트의 레벨에 대한 부분 제가 풀이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조금 다르게 풀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흑백 포인트 레벨을 조절합니다 라는 부분은 이미지의 조정에서 원래 그 흑백에 대한 부분으로 자동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레벨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요. 자, 이 레벨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만약에 자동으로 이미지 흑백 포인트를 조절합니다 라고 하면 이걸 눌러주는데요. 확인하는데요. 만약에 되돌리기 할게요. 지금처럼요. 자동으로 이미지의 흑백 포인트 레벨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 주면 이거는 자동 톤으로 하셔야 합니다. 예, 평가 기준에 대한 걸 그렇게 지정을 한 부분을 두 가지로, 예, 제가 수업 시간에는 그냥 흑백 자동만 지정해 드렸고요. 요거에 두 가지가 모두 나올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미지 흑백 포인트 조절합니다 하면 이미지의 조정에 흑백에 자동 누르고 확인하고, 지금처럼 자동으로 이미지의 흑백 포인트 레벨을 조정합니다 하면 이미지의 자동 톤을 눌러주는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두 개를 구분을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눈금자 사용하지 않고 수직 안내선을 350픽셀에 위치하는 과정이지요. 자, 레드 이미지 선택하도록 하죠. 자, 이거 어디 가서 합니까? 보기에 새 안내선에 가서 수직이기 때문에 세로로 해주고 350픽셀 선택하겠습니다. 305라고 썼네요. 350 픽셀입니다. 픽셀. 자, 엔터 쳐서 선이 보일 수 있도록 해주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그림의 벽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에요. 자, 그림. 자, 벽 1과 벽 2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열어서, 예, 요게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벽 2가 있네요. 벽 2가 어디 갔더라요? 벽 2를, 예, 여기, 벽 1하고 벽 2하고 요 두 개를 열죠. 자, 여기서 요거를 복사해다, 예, 벽 1 PSD를 열어야 되는 거였네요. 예, 다시 열게요. 벽 1에 PSD 파일을 열고 두 개가 이렇게 열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개에 대한 부분에서 벽 1에 해당하는 걸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고 편집에 복사를 한 후에 벽 위에 갖다 놓고 붙여넣기를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를 3번을 지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죠. 4번입니다. 자, rabbit.psd 파일을 열도록 하지요. rabbit.psd 파일 열겠습니다. 자, loveme라고 돼 있는 레이어를 선택해주고, 예, 텍스트 상자를, 텍스트에 대한 창 메뉴에 가서 문자 패널 열어주시고요. 여기에 가로 장평에 대한 부분을 150으로 이렇게 지정해주면 글자가 넓어지죠. 네, 그래서 글자 크기에 비해서 넓게 지정할 때 쓰는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캔버스 크기입니다. 장미 선택하도록 하죠. 자, 장미에 대한 부분에 캔버스 크기를 갖다가 50픽셀만큼 오른쪽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미지의 캔버스 크기에 가서 상대치 먼저 선택한다고 했죠? 그리고 픽셀 선택합니다. 그리고 왼쪽 선택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50픽셀 이렇게 입력해서 확인해서 표시되는 거 확인하시고, 실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흰색으로 보이지 않고 투명으로 보일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대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형 이미지 열겠습니다. 6번 하겠습니다. 자, 인형에 대한 부분이죠. 자, 이미지의 대비를 지정한대요. 이미지의 조정의 명도 대비에 가서 대비에 대한 부분을 45만큼 누리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7번에 대한 문제는 이거 가지고 그대로 했었어요. 예, 여기다 이렇게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예, 여기서 다각형 올가미 도구로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자, 이 부분을 딜리트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뭐 하라 그랬죠? 편집에서 지우기 하라고 그랬죠? 네, 요렇게 지정해라고 제가 설명했고 선택 해제는 하지 않고 넘어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선택 해제를 하라는 말이 있을 때만 해주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한 내용에 제가 변경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아마 이 문제 풀기 어려울 거예요. 예, 수업 시간에 일단 참여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질문을 하시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렇게 질문에 대한 내용만 넣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질문 떳떳하게 하십시오. 본인이 이제 결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수업을 잘 못 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름을 좀 숨기고 싶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그래도 떳떳하게 여러분 자랑스러운 이름 밝히고 질문을 하시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레빗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여기다가 텍스트 쓰겠습니다. 텍스트의 서식은 특별히 지정이 없다면 기본 서식 그대로 유지하는데 실제 텍스트는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줄일게요. 자, 요 정도로 할게요. 예, 크기는 제가 지정했지만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네, 해서 해주시고요. 레빗. 자, 이게 이제 왜 크냐면요. 제가 아까 창의 문자에서 이걸 150으로 지정했거든요. 기본적으로 100으로 돼 있겠죠. 이렇게. 자,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환경에 대한 적응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 선택하시고 기본 서식으로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서식 건드리지 마시고요. 자, 10번 하겠습니다. 10번에 대한 부분은 그 행이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행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자, 행이라는 이미지가 행 JPG가 있는데 제가 지금 빨리 못 찾고 있네요. 행 PSD 파일. 예, 오케이. 자, 이거죠. 자, 행이라는 레이어가 있고요. 요걸 이용해서 새로운 스타일을 새로이 만드는데 요 이름이 행이라는 거죠. 예. 행에서 입력해 주면 되죠. 스타일 등록하는 과정이었습니다.